그래도 주인공이 유령을 백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셨죠? 그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전 모든 작품이 다 내러티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로우테크로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일까?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샤워 그 화장실을 퍽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저는 혼자 샤워하는데.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김연진 작가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의 SNS를 보니까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작품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콜라주 기법을 선호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평소에 쓰레기라든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눈에 잘 띄고 뭐 버려진 것들 이런 거를 좀 잘 주워서 모으는 편이에요. 누가 선물을 주거나 네. 거기에 쌓여있는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박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품을 샀을 때 모으는 포장지 이런 것들을 좀 안 버리고 모아두는 편이라서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좀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사를 가서 살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쓰레기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모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또 비디오 작업을 할 때 세트를 만들다든지 뭐 페이퍼 퍼펫을 만든다든지 할 때 콜라주를 이용하면 좀 편리한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콜라주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혹시 콜라주를 하면 어떤 게 편리할까요? 일단은 콜라주를 하게 되면은 무브먼트가 조금 가벼워지고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그 현실적인 효과도 있고 뭔가 좀 환상적인 어떤 네. 그런 느낌, 뭐 판타스틱한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작품들이 조금 화려하더라고요. 다 이게 콜라주 덕분인 거죠? 콜라주 덕분이기도 하고 저희 네. 색깔 감각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작가님 작품 중에는 또 창의적인 작품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작품을 구상할 때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책을 을 통해서 좀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그 주노미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뉴욕에 보테니컬 가든이 있는데 저는 사실 보테니컬 가든 안 좋아하고 그 식물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근데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경험이 너무 엄청났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 되게 이국적인 그런 식물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기분이 되게 엄청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숲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작품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뭐 그 귀신이 나오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사촌 언니 이야기를 이제 제가 받아 적어서 얘기를 해서 이제 각색을 좀 해서 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보통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서 작업으로 조금 바꾸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노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긴 있는데 네. 난잡하게 써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그 주노미아라는 작품 네. 설명을 읽어봤거든요. 네. 그 작품 설명을 읽어보니까 조금은 심오하고 독특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작품 의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식물원 갔다 와서 숲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숲이 있으면 거기 있는 동물들이라든지 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마침 읽었던 책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이 지구에 사람이 모두 없어지게 되면 이 지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관한 거를 이제 가설로 세워놓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증발해버리면 식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고 동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읽고 있었을 때 그걸 보게 돼서 한번 그거를 같이 합쳐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그런 걸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멸종하게 된 동물들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작품에도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아이리쉬 디어라고 뿔이 엄청나게 큰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엄청난 거대 동물들이 다 사냥을 당할 때 그때쯤에 멸종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멸종당한 이유가 뭐 뿔이 너무 커서 칼슘을 다 뺏겨서 약해져서 했다든지 뭐 이게
너무 무거워서 도망 다닐 수가 없었다든지 그런 아, 이유도 네. 있고 일단은 그 숫사슴들이 이걸 키울 때 암컷을 모으기 위해서 키운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말 아댑테이션이라고 잘못된 진화의 과정을 겪어서 네. 발전을 하려고 진화를 했는데 결국엔 멸망으로 가는 어떤 그런 트레젝토리라고 하죠. 그런 궤적이 좀 네.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세상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 그런 주노미어를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랐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 조각부 작업이 있잖아요. 네.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각부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한 10살 정도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한복집을 하셨었어요. 네, 솜씨가 엄청 좋으신 분이신데 네. 항상 저렇게 옷도 만들어주시고 하셨거든요. 네. 그 조각부로 이만하게 만드셔서 저희 가족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뭐 저희 집에도 하나 주시고 다른 고모님 댁도 하나씩 드리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는데 미대를 가고 이제 뭐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하이 아트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뭐 바느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 세대가 다르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가정 시간에 가사 시간에 바느질을 되게 강압적으로 배웠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있고 그랬는데 막상 뉴욕에 가서 보니까 비닐봉지들이 너무 많은데 비닐봉지들이 이쁜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런 색깔은 처음 보는 그런 비닐봉지들이 한국에는 뭐 검은색, 흰색, 뭐 약간 푸르딩딩한 색 맞아요. 이런 거밖에 없다가 막 무늬도 프린트 되어 있고 색깔도 막 초년색의 이런 색깔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으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교육에 찌들었던 사람이라서 안 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친구가 얘기를 듣더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도 나오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큰어머니 같은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 되게 그냥 잊혀져간 아티스트들을 좀 발굴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계기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페노메노는 현실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상. 현상. 네. 네, 현상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어떤 현상을 표현한 걸까요? 이것도 약간 그 미국에서 살게 되면서 겪은 일과 연관이 있는데 좀 주변을 많이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영감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사는 동네 큰 공원이 있는데 미국은 뉴욕도 큰 도시긴 하지만 되게 자연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뭐 되게 모르는 동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스컹크도 있었고. 스컹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오. 스컹크도 많고 각각 종류의 동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되게 낯선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식물에 생기는 병 이런 것도 조금 되게 한국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씩 모아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어떤 자연 환경에 어떤 자연 그 작용의 부산물들 또는 어떤 남겨진 모습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페노미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굳이 그렇게 부른 이유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미국에서 겪게 되면서 어떤 이질적인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 적이 없었던 뭔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군요. 네. 그러면 그 교과서 시리즈에는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는 레이스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어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여학생들은 무조건 가사 가정을 배워야 되고 여학생이 듣는 교련 수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기술을 듣고 남학생들 그 총을 들고 싸우는 연습을 하는 뭐 교련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그
그 막 바느질도 너무 싫었고 바느질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싫다고 생각을 한 거 너무 억압적으로 그 네. 교육 과정이 저한테 다가오니까.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모임에 있다거나 하면은 저의 행동과 말은 너무 제한적이고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내가 영어를 많이 못해서 그렇구나 생각을 네. 했는데 보면 영어를 저보다 훨씬 못하는 아이들, 뭐 유럽에서 온 애들, 남미에서 온 애들, 중국에서 온 아이들 조금 다르더라고요. 마인드가 다른 거. 마인드도 다르고 일단 의견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저네럴하게 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좀 의견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래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마는 그쵸. 정도. 그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의견이 강하고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갔는데 막상 미국에 가서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그거를 계속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국의 교육 과정이라는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으로 배워야 되고 싫어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즐거움이라는 건 없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과정책을 꺼내서 한번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레이스 작업으로 나온 건데 레이스 같은 경우는 패턴이잖아요. 네. 이 되게 계속 모티브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우리 모두를 인디비주얼을 다 이렇게 패턴화해서 어떤 사회에 네. 중요하지만 그냥 모티브의 하나일 뿐인 네. 그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나씩 한번 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노동 집약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얼마나 그게 오래 걸리고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오래 걸리고 또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네.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네. 작품이에요.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상생활에서 부산물을 이용한 데일리 스컬프처라는 작품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작업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혹시 작가님께서 가장 재미있게 작업했던 부산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제 흰 머리카락을 뽑아서 지우개에 이렇게 꽂았던 작업이 좀 재밌었어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렇게 모아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써볼까? 그리고 그때 마침 이 필생사에서 전시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작은 공간에 재밌고 작은 공간에 뭘 하면 제일 좋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근데 머리카락으로 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그건 같거든요. 1시간보다 좀 오래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데일리 스컬프처에 관한 설명에서 스스로의 감각의 지평을 넓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도전이자 자기 개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작가님은 이런 도전을 즐겨 하시는 편일까요?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제 작업은 다 오래 걸리고 시간을 오래 두고 해야 되고 계획도 많이 세워서 해야 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한번 다시 꺼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미학적인 그런 스킬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구성이라든지 좋아하는 모양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되게 스폰테니어스하고 빠른 페이스로 하게 되면은 더 그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에 한번 그래서 시간도 조금 제한을 준 거고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도전이라기보다는 재확인, 재검토 그런 게 더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티스트한테는 이게 자기 복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아티스트는 계속 자기를 반복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나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만들지 했는데 피카소도 맨날 똑같은 것만 만들어서 잘 됐잖아요. 근데 피카소가 똑같은 것만 만들긴 했지만 진짜 좋은 것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말은 자기 복제를 계속하면서 좀 자기 복제를 어떤 그냥 반복의 의미로 삼다기보다는 자기의 루트를 찾아가지고 다른 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 삼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점검을 하는 기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더 작가님이 생각했을 때는 작품이 더 좋으셨나요? 뭔가?
얼마 전에 다시 정리를 좀 했는데 네.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끼우는 작업도 재밌었고 그냥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져서 좀 재밌기도 했고 그랬는데 형식상으로 봤을 땐 좀 비슷비슷한 것도 많았고 의미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 작업들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다른 작업과 달리 영상 작품을 제작할 때 조금 더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다른 작업들도 뭐 스토리텔링이 없는 건 없지만 전 모든 작품이 다 내러티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그 내러티브의 전달이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지 어떤 페이스로 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트라든지 그 촬영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계획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죠. 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고스트 인 더 옐로우 하우스의 작품 노트에는 주인공의 아메리칸 드림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쓰여 있는데요. 작가님의 아메리칸 드림은 혹시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하진 않고 빨리 가서 작업을 해야지. 네. 뭐 그런 생각? 잘 나가면 좋지. 뭐 이런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 왜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는지 이런 거는 좀 외국인으로서 차별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차별받는 건 또 없는 의외로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래서 미국이 좋은 나라라구나 할 때도 있어요.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거는 미국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별이 의외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그런 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또 주인공이 유령을 백인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스트 인 더 옐로우 하우스에서. 네. 영상에서는 마인이라는 단어를 입력한 것 말고는 따로 힌트가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주인공이 유령을 백인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궁금하셨죠? 그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촌 언니가 얘기를 해줄 때 이제 적으면서 근데 언니 그 귀신이 백인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난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언니가 뭐 완전히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귀신을 경험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어떤 그 경험이 단순히 귀신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어떤 미국 사회에 대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백인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미국에 살면서 백인이 제일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미국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어떤 하나의 그 벽 중에 하나가 백인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니가 백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니가 그 말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전까지 그냥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딱 했을 때 뭔가 공감이 딱 되면서 이거를 꼭 영화로 비디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영상 작업물인 몬스터미 영상 작업물을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물에서 괴물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또 그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거기는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왜 이곳을 선택하셨는지 거기에 레지던시를 가게 됐습니다. 그 잭슨홀이라는 되게 조그맣지만 아름다운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를 가려면 거기에서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싸고 좋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티탄 아트랩이라고 레지던시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이제 살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간 김에 거기 옐로우스톤도 갔는데 가이저가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사실 뭘 할지 모르고 갔는데 그걸 보고서는 그 몬스터미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원래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화장실 문이 퍽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저는 혼자 샤워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좀 상상을 했죠. 이 여기서 이렇게 귀신이 와가지고 날 먹는 아무도 모르겠지. 네. 이런.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작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이드를 보고 한번 여기서 귀신 그 몬스터가 나오는 걸로 작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컷 하나하나를 꼼꼼히 여러 번 다시 봐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지루할 때도 있고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몬스터비는 작가님이 직접 등장하신 영상인데 영상 편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나 느낀 점 있을까요? 영상 편집을 하면서 좀 전 재밌었어요. 그 작업은 좀 음. 코미디기도 했고 다른 작업에 비해서 세트라든지 뭐 캐릭터를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다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거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거나 해서 그리고 좀 코미디라고 생각해서 하이테크도 아니고 로우테크라서 어떻게 하면 더 로우테크로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일까 뭐 그런 것들로 해서 되게 사실은 재밌게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영상을 하다 보면 한 컷 한 컷 돌리다 보면 좀 지겨울 때가 있기는 한데 스토리가 좀 들어가게 되면 좀 덜 지루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 지루하기가 조금 힘든 왜냐면 한 컷 한 컷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네. 봐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만드는 기간? 총 기간은 대부분 1년이 다 넘어요. 네. 오래 걸리는 오래 거죠? 걸려요. 총 기간은 이제 제작하고 음향까지 다 넣고 하는 데는 1년이 훨씬 넘게 걸립니다. 주로는. 근데 어떤 건 뭐 3년 걸린 것도 있고. 와, 어떤 정말 오래 걸려요. 네. 근데 계속 3년만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하다가 딴 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딴 거 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총 기간 하면은 1년은 다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뭐 몬스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재밌기도 하고 하기 전에라든지 일단 생각을 하지 못하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그 이야기의 원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왜냐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구미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네가 남자 가는 10개 뭐 100개를 빼먹으면 사람이 된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있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의 원형이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몬스터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 외국인으로서 그 외국에서 살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 나름대로 열망이 어떤 그런 이야기의 원형을 무의식적으로 빌려서 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들기도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